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을 조롱하는 영화를 만들어 문화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자랑거리인 삼국지를 일본판으로 만들어 중국 영웅들을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을 1시간 30분 내내 웃음거리로 삼았으며 말도 안 되는 연출로 이게 삼국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삼국지 기존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나 보는 이들에게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전쟁을 보는 맛까지 더해 한층 더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병만영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도 평 또한 아주 극과 극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알고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며 일본은 역시 중국스럽다며 시종일관 비꼬기 바빴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영토 문제로도 문제가 많은데요. 실제로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갸우이다오라는 8개 무인도들의 영토 분쟁으로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났으며 분노한 중국인들에 의해서 주중 일본 대사관의 쓰레기가 투척되는 모욕을 겪기도 했고 중국에서 물건과 상품을 팔던 일본 기업들이 죄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아예 일본이 센카쿠 열도로 부르는 섬 갸우이다오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기 직전까지 히토류 원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강력히 막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히토류 관련 기술에 집중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일부 대체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사실 몇 년 전인 2018년 4월에는 일본 해역에서 전 세계가 무려 700년 동안 사용 가능한 1600만 톤 정도의 히토류가 매장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중국은 이제 쓸모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히토류 대일 외교의 영향력이 일부 줄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다툼들로 인해 2019년 12월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인의 무려 85%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더더욱 싫어하게 되어 반중 정서가 일본 전체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측면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서로에게 상당한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방중하면서 기업인 등 500여 명을 대동해 제3국 시장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논의에 더해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13년 중단됐던 통화 스와프 협정도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로 재개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10배나 늘린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즉, 중국과 일본 두 개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예치해 놨다가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입니다. 이는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렇게 2018년까지 외환 협력을 할 정도로 중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경제 협력을 했었습니다. 일본은 70년대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이 연이어 중국 철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 아베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취지에서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 철수해 일본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어 한 달 후에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면서 공급사슬 개혁의 하나로 중국에서 철수해 돌아오는 일본 기업에 대해선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애써 태어난 모습이지만 일본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90개 일본 기업이 중국 철수를 신청했고 이 중 87개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려 1,700개의 일본 기업이 중국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새 일본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를 경제안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일본 복귀를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인들에게는 일본 기업이 대거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역사 때문인지 일본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970년대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유독 일본계 기업만 콕 집어 사업을 방해한다거나 일본산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 등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둔 분쟁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히토류 금수를 시전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자 민간에서도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등 반일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강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이 재무장한다면 경제보복을 가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가끔씩 일본인 스파이를 체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 일본이 중국의 삼국지 역사를 영화로 만들어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데 역사 삼국지를 일본에서 욕보이자 현재 중국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은 엄청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실제 내용 중 유비가 전투에 등장하지 않자 어디 갔냐는 물음에 농땡이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장 유비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장면인데요. 또한 미인계를 사용한다는 장면에서 누가 봐도 웃음을 자아내는 말투와 행동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삼국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 둘씩 홀리며 우스운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일본은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식 웃음으로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일 없이 우렁찬 고함만을 질러댄다거나 갑자기 저질스러운 춤 동작을 한다거나 하나같이 오버하는 캐릭터들로 구성했으며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는 듯한 느낌의 배우들의 연기를 선사해 보는 내내 중국의 우스움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삼국지는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며 유구한 중국의 역사를 다룬 작품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삼국지는 게임, 애니메이션, 책, 영화, 드라마 등의 TV 프로, 만화, 연극 등등 가능한 모든 매체로 수도 없이 쓰여질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삼국지서 나온 지략과 전술 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용 및 회자되기도 합니다. 삼국지를 바탕으로 한 소설 삼국지연의는 중국 4대 기서 중 필두로 꼽히며 실로 지난 몇백 년 동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권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를 놓친 적이 없는 명소설입니다. 포지션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삼국지가 대충 1000년 정도 늦기는 했습니다. 흔히 삼국지라고 하면 중국의 2세기 말에서 3세기 말의 후한 말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진수의 역사서 정사 삼국지 혹은 나관중의 역사소설 삼국지연의를 말합니다. 이 둘은 이야기의 큰 줄기는 같지만 세세한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서기 184년 후한의 쇠퇴와 황건적의 난으로 인한 군웅할 것 시대부터 사마염이 건국한 서진이 중국을 통일한 280년까지 있었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이것의 소설판인 삼국지연의는 중국 4대 기서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많으며 21세기인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동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고전소설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길 바라며 이 틈에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파노튜브가 되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